나이가 들수록 화가 더 잘 나는 것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요즘엔 사소한 말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경험. 명절에 며느리가 던진 말에 화가 나거나 친구의 농담 한마디가 며칠째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자책하거나 나이 들더니 성격이 나빠졌네 하고 깎아내리고 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화가 많아진 이유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화를 느끼는 기능은 그대로인데 화를 멈추는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 참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지? 그런데 각종 뇌과학 연구 결과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지, 어떻게 화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모르면 계속 스스로를 탓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점점 불편해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뇌 이야기를 쉽게 해보겠습니다. 뇌 전두엽이라는 곳은 감정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화가 올라왔을 때 잠깐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UCLA 대학교 연구를 보면 전두엽 기능은 60대 이후부터 약해진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닳는 것처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 편도체라는 곳은 위험을 감지하고 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는 나이가 들어도 기능이 그대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 먹을수록 화를 느끼는 엑셀은 여전히 힘이 세고 화를 멈추는 브레이크의 기능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0년 경력 베테랑 운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운전 실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차의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서 예전처럼 딱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차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뇌의 상태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뇌가 원래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뇌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뇌는 나이 들면서 약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수록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사소한 일에 다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뇌가 자동으로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20대 젊은이들보다 긍정적인 감정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못 쓰게 된 게 아닙니다.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강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화가 확 올라왔을 때 속으로 나 지금 화났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 생각하는 동안 그 순간 전두엽이 작동하면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두 번째, 478 호흡법입니다. 숨을 4초 동안 코로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따르면 화났을 때 이 호흡을 두세 번만 해도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이 시끄럽게 굴 때,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이럴 때 조용히 이 호흡을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고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24시간 규칙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대화나 결정은 24시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감정에 휩쓸려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에게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친구와 언쟁이 있었을 때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화가 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선택적 관계 정리입니다. 이건 좀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30년 알고 지냈지만 볼 때마다 은근히 비교하고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고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줄이는 건 뇌 건강을 위한 선택이에요. 모든 모임에 다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 위주로 시간을 쓰세요. 그게 우리 뇌를 위한 일입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할 때, 손주가 아파서 이러이러하게 해봐라 했더니 엄마 그냥 좀 놔둬 하고 딱 선을 긋는 경우 있잖아요. 그 순간 섭섭하고 화도 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속으로 지금 나 서운한 거구나 하고 감정 이름을 붙이세요. 그리고 478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24시간 뒤에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오랜 친구가 자꾸 과거 실수를 들춰낼 때, 30년 친구 모임인데 한 명이 꼭 야,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요. 농담이라고 하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면 분위기만 망가지잖아요. 일단은 조용히 넘기시고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앞으로는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나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할 때, 아프니까 병원 간 건데 의사가 말을 툭툭 던지듯이 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여기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닌데 싶고요. 이럴 때 기억하세요. 저 사람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반응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혈압 올리지 말자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얻고 나오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화가 더 잘 나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브레이크 기능은 떨어지고 화를 느끼는 편도체의 엑셀 기능은 강력해지죠. 둘째, 그렇다고 우리 뇌가 못 쓰게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뇌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셋째, 화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4가지 기억하세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478호흡법, 24시간 기다리기, 그리고 에너지 빼앗는 관계 정리하기. 이 4가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화가 올라올 때 딱 한 가지만 써보세요. 감정 이름 붙이기든 478호흡이든 뭐든 하나만요.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목표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도 빨리 회복하는 뇌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예요. 화가 났다가 5분 만에 털어버리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60년, 70년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뇌는 이미 충분히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그 힘을 조금 다르게 쓰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이야기,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